위해서 국도교를 처분하기 위해서 안양하고는 상당히 저도 이제 인연이 깊은데 3년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경기도의 항일 유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답사록을 경기일보에 이렇게 일주일마다 하나씩 연재했던 적이 있고 2년 전에는 원태우 지사의 이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고정이 잘못됐다. 왜 이렇게 이 중얼부지로 만들었느냐. 이 상당히 이제 신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안양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안양의 독립운동사를 써달라는 그 지회장님의 이제 부탁으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3명이 지금 발표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쓰고 그 성과가 아마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 손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발굴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데 잘 나타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또 아주 중요한 것, 요거를 겉으로 드러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3년 전에 왔을 때는 안양의 독립운동가는 보통 이제 6명.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맨 밑에 김국주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쓰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원래 안양 분도 아니시고 안양에서 활동한 분도 아니신데 광복권 활동으로 이렇게 독립운동가 소원을 받으신 분인데 여기서 말년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죠. 안양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7분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안 나오신 분들, 요분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제 언급 대상이 아니고 여기에 없는 분들만 이렇게 추려봤는데 이런 거는 좀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발굴한 방법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요거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아주 유용합니다. 다른 방법이 많겠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 안양을 이렇게 쳐보면 이 결과가 뜹니다. 도서에 148권, 문서에 136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상당히 많은 게 뜨죠. 예를 들어서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 여기를 이제 눌러보면 이렇게 7권이 뜹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찾아 들어가면 여기 임원기라는 사람은 평안남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이 아니죠. 안양이라는 이름이 하도 좋아서 불교로는 저 극락정토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 평안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저 경상도도 있고 물론 여기 경기도 안양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색을 해보면 많고 또 안양과 관련이 있는 지역은 안양이라는 그 독립된 자치구역은 50여 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양이 용어를 이렇게 서유면이라든가 안양리도 이제 배당자가 있고 기를량자 있고 박달리, 일동리 뭐 여기가 이제 안양으로 다 편입이 됐죠. 그렇게 해서 다 찾아보니까 이 자료를 다 모아보니까 페이지가 약 5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도 아주 중요한데 요 이경선이라는 인물을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카드가 뜹니다. 이게 하나하나 일본 사람들 상당히 치밀하죠.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감시 대상 카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경선이는 여기 보면 경기도 시흥군 서산면 안양지 이거 서산면이 아닙니다. 서이면이에요. 근데 한자로 쓸 때 두이자하고 석삼자를 헷갈려가지고 서산면이라고 했는데 서이면이 맞고 근데 원래 출생지가 여기입니다. 이게 분명히 안양 사람이죠. 여기 이제 본 적은 이렇게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고 이도일입니다. 아버지. 이것도 이제 차근차근 연구해보다 보면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뭐 등사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서
제주도로 가서 거기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동덕여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화여전 가서 1년 반 만에 사퇴하고 그러다가 안양에 있는 조선직물 주식회사에 와서 직공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노동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제주의 딸이 아니라 바로 안양의 딸이죠. 그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느 지역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제주에서도 연구를 나름대로 하고 또 안양에서도 하면 그게 복합되면은 그 생을 잘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1m 여기 60.5cm다 아주 신장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언제 출소해서 언제 갔느냐 뭐 여기도 이제 이게 주소가 나오죠. 직업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열리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김상태와 김광태는 형제예요. 이제. 그래서 성격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이제 김혜김 씨라는 걸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한국과중앙연구원의 인물정보까지 들어가가지고 겨우 찾아냈는데 일본 사람들은 본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다 무조건 본을 쓰죠. 일본은 안 써요. 이게 어디 김씨인지 몰라가지고 족보라도 찾아볼까 해서 이제 했는데 하여간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김정기시고 이렇게 김정기라고 나오죠. 그 우유로 또 찾아 들어가면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나와요. 이 김정기라는 사람은 이제 증강시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이렇게 이제 벼슬까지 한 사람이고, 그 증조 할아버지는 그 풍수가 했고, 고위의 고조 할아버지는 역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기라는 그 할아버지죠. 김상태와 저기한테는 그 큰아버지가 있고 자기 아버지가 있고, 이게 어머니고 거기에 2남 6녀를 둡니다. 근데 이 딸들이 다 6명이 다 제1여고보를 졸업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여고예요. 아주 다 엘리트 집안이죠. 그리고 아들들, 여기가 형이고 여기고, 여기는 홍채는 여자인데 남자 이름을 써줍니다. 하도 여자가 많아서. 옛날에 이제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남자 이름을 쓴다고 이제 황태라는 아들을 또 얻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것도 인사록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이게 일본 총독부의 간섭을 받는, 통제를 받는 요 은행에 다닙니다. 지배인으로 해서 나중에 종로지점장 하다가 마지막 말년에는 외일을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퇴직하고 안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는 요 진성이라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이 김광태라는 큰아들이 윤리 양자로 가서 그 후사를 하게,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세 사람이 다 아버지, 형, 자기도 다 창씨개명을 해요. 아버지는 이제 일본계 은행에 다니니까 아마 창씨개명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들도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나오죠. 그래서 김상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이 자료가 이 김상태의 신문조사가 4번이나 신문에서 자세한 게 나오고, 요 밑에 거는 김광태에 관련되는 사건이 신문에 있습니다. 또 김광태에 관련되는 것은 그 옛날에는 그 신문 찾아보면 졸업생 명단에 나와요. 수원 고농은 굉장히 엘리트 학교입니다. 약 60명 정도가 졸업을 하는데 4분의 3이 일본인이고, 조선인은 약 4분의 1 정도. 그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와요. 어떤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생도 신문에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다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카드고, 근데 요 밑에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는 형에 대한 그 재판을 했다라는 건데, 원래는 그 형이 김천 경찰서에 잡혀가요.
고등학교 수원고능 다닐 때, 수원고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농대 전시죠. 이 독서회 활동을 해가지고 그게 졸업하고 나서 발령되고. 그래서 두 형제가 아주 비슷합니다. 둘 다 수원고능 나왔고 또 비밀결사. 수원고능의 특징이 비밀결사 조직이 그 후에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잡히죠. 대구에서 3년, 여기서 징역 1년 6개월. 사건이 약간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과수재배업을 하고, 여기는 이제 이 만안구 성수동이 지금, 여기는 안양리. 거기에서 하는데 형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일리 내려와요. 자기 부모, 아까 아버지가 이제 뇌혈로 쓰러졌다고 했죠. 일리 이사해가지고 이 주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안양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잡혀 들어가고, 원래 이 상태는 약혼까지 했었는데 이 사건으로 유치장 가는 바람에 그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김만석, 최경창, 홍하순 이 세 사람인데 사건이 같아요. 제가 주로 이제 검색한 것은 경성지방법원 검사부문서입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잡아가지고 신문을 해서 그 조서를 다 꾸며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지금 번역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게 필요한 사건들을 제가 다 뽑아보니까 그게 한 2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다 번역해서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건데, 요 세 사람이 김만석 남자고 최경창하고 홍하순은 여자죠. 근데 이제 이 김만석이하고 최경창이는 연인 관계입니다. 그 일본 검사국 문서에는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는 결혼한 사람이 바람필 때 그 불륜 상대를 정부라고 하는 건데, 이런 미혼의 경우는 연인이 맞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왜곡해서 기록을 해요. 근데 홍하순은 최경창의 1년 후배고, 고향이 비슷한데 같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만석이는 이 둘을 나이도 많은데 다 교양 지도해가지고 의식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은 조선직무리사의 여공으로 있고, 김만석이는 일제의 피체를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 광주에서 잡혀가지고 결국 처벌을 받는데, 요게 이제 원래 뭐 잘 안 보이시죠? 요게 이제 김만석에 대한 거고, 요게 이제 최경창. 근데 여기 주소가요, 여기 보면 수원군 성호면 오산리, 여기는 수원군 성호면 세교리. 원래 달라요, 동네가. 다른데 이게 공적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오산리 세교리인데 공적조서에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인물들 얼굴이죠. 다 선남선 잘생겼죠. 이게 이제 감시대상자 카드에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잡고, 둘은 기소유예되고 후계 방면되고. 근데 이게 2020년에 소문이 되는데, 나 이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게, 보면은 왜 김만석이는 빠졌는가. 아마 여성단체에서 여성만 독립운동가 찾으려고 여성만 올린 것 같고, 남자는 빼버린 거죠. 진짜 중요한 인물이 김만석입니다. 김만석이는 23살이고 최경찬은 17, 홍하순은 16.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들이에요. 근데 김만석이 원래부터 이 노동운동을 많이 하고 사회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또 하나 문제가, 요 김만석이가 빠진 것도 문제고, 왜 이게 수훈이 다른가. 최경창하고 홍하순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하순이 더 큰 역할을 해요. 이 소음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크게 차별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급박하게 올리느냐고. 또 한 가지 이제 잘못이, 여기 보면 주소가 똑같죠. 주소가 똑같으면 성이 똑같아야 됩니다. 왜? 호주제도니. 그죠?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똑같아야지 주소가 같죠. 이 원래 하나는 세교리고 하나는 오산이에요. H도 찾아보면 오산의 남북으로 완전히 갈려져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종이거나 고종이거나 외사촌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안양
이 조선직물회사에 다니다가 검거된 거고, 둘은 이제 기수였지만 김만석이는 징역 살고, 김만석이는 왜 안양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 안양직물회사의 동맹 파업을 선동합니다. 그러다가 잡혀요. 그래서 징역 살고. 근데 분명히 안양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람들. 이 권양기라고 이 40대 여자입니다. 이제 유언비어에 관한 법률로 위반되어 가지고 여기에 사업한 내용이 나오죠. 여공들을 깨워가지고 그래서 육군형법에 적용돼서 영리유기죄로 해당된다 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는데, 이게 왜 일반 자범 같지만 이게 일제강점기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잠깐 더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사건이 유언비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 큰 전쟁이 나서 군이 전사했다, 또 전쟁터로 보낸다, 뭐 전쟁, 군대, 뭐 군복을 제조한다, 이런 얘기하면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징역입니다. 일제 중일전쟁 이후에 그렇게 해서 검거된 사람이 300명이 넘어요.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언론 같은 것도 막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극적으로나마 일본의 항의를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도 상당히 고민했는데, 이 여자분은 늘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지나치게 무거운 육군헌법을 적용했다. 민간인인데, 군인도 아니고, 또 군대나 전쟁에 관한 말만 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영리유기죄도 나오지만 실제로 영리유기의 미수죄입니다. 돈을 안 받았어요. 미수하고 기수는 다르죠.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받으려고는 했는데 실제로 받기 전에 다 검거가 된 거죠. 이것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해초류 같은 거, 김장사나 파래장사 이런 거 한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선이랑 아까 이제 먼저 봤죠. 여기에 이제 여기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기소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뒤가 화려해요.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태어나고, 아버지가 이제 수산업 도매 생활했고, 제주도에서 이제 성장해서 대전국립보통학교, 또 동도여고, 또 이화전문학교에서 이제 1년 반 정도 퇴학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학생이죠. 의식 노동운동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이 여자에 대해서 조사한 거 보면 그 이유는 일본에 가서 의학 관련 공부를 하고, 또 제주도에 와서 자기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서 또 교사로도 근무하다가 다시 일본 갔다가 월북해서 거기서 생을 마치게 돼,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게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까지 연구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제대로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게 어느 사람을 한 지역에 묶어둘 필요는 없어요. 다 관계되는 거는 다 같이 연구를 해야 그 생애가 다 밝혀지죠. 이분은 옥고를 5번 치릅니다. 여기 이제 이거는 좀 훈계질되고, 일제 감시 대상자 카드에는 사진이 2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서운을 받고, 요게 이제 제주도 신문에 나온 거죠, 요거. 근데 이제 자기 남동생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34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남동생을 불러가지고 보훈부에서 훈장을 내려요. 34살 차이 나는 것도 참 억울하죠. 요게 이제 저기고, 3학년을 이제 북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르고, 분명히 이경선 선생은 물론 뭐 제주도에도 관계는 있지만 이 독립운동은 원래 안양이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영선이라는 남자인데, 인천 적색그룹 이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되죠. 여기 이제 이름도 나오죠. 이게 경성지방법원 검사는 문서예요.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지만 전문가에게 다 도움받아서 일일이 다 번역해가지고 이런 내용은 다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 개성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엘리트지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상당히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인천 적색그룹 개통도인데 보면은 개고 침묵회 박영선 나오고 요게 이제 안양그룹이라는 데입니다. 여기 박영선 나오고 이 직선도로에서 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인물이죠. 사진. 그래서 이 안양의 조선직물 공장의 기숙사에서 주소를 뒀다. 29살이고 대전 형무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 이게 분명히 이제 안양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광주 이 공산당 협의 이게 남한산성에서 이 공산당 협의회가 나오는데 그 주동인물이 석혜안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기에는 이제 그 석씨 집안이 아주 유력한 그 지주 집안이죠. 여기 이제 석혜안 나오고 요 밑에 안양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 나옵니다. 김웅종이하고 또 이순웅. 나이 차는 1살 정도인데 둘 다 남한산성에서 거기서 자라났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가 아마 이렇게 제가 추산하는 것은 여기 취직해가지고 자금 마련 책으로 온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이 서임의 안양리에 김원식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방을 얻어가지고 그 둘이 여기 하다가 걸려가지고 김웅중이는 기소되어가지고 처벌을 받고 이순웅이는 방면됩니다. 불기소 처벌받고. 그래서 감시 대상자에는 이순웅이는 사진이 없고 김웅중만 사진이 있다. 이렇게 수용번호도 나오고 있고. 이순웅이는 이제 기소에 처분받고. 일단은 징역을 살해야 형무소에서 사진 찍어서 이제 감시 대상자 카드에 올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명범용이하고 이제 박건홍인데 이 사람들은 이 국가총동원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존재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 사람들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어요. 여기 써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출생지는 용인에서 태어났지만 이게 여기 보면 검거 당시에 주어지는 분명히 안양이죠. 여기서 했고 처벌받는다.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 다음에 박건홍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면 박달리. 이게 본적하고 출생지가 여기 안양입니다. 안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사진도 나와 있고. 이게 직업이 이제 성물업이라고 하는데 주석 석사지만은 배석자도 됩니다. 이를테면 삼배장사나 배장사 하지 않았을까. 이제 전통 한복하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성물업이 뭐냐고. 아마 저는 그렇게 추산하는데 주석 팔지는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이 장사할 만한 게 아마 배장사, 삼배장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엄황섭은 아까도 나왔죠. 이분이 본적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저기 이제 그 이천에 주롱내, 금삼의 주롱내에 있죠. 여주구나, 여주. 저는 그 생각까지 가서 이제 답사를 해봤는데 본적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 자료에 용의 조선인명부라든가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또 논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이분도 여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안홍갑 선생님, 아까 이제 안홍 선생님도 나오셨는데 그분의 아버님. 원래는 그 순천 나간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284라는 단체로 독립운동, 만세운동 하다가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이게 말년에 35년인가 일일이 오시죠. 그래서 몇 년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분은 사진이 없어요. 아까 나온 사진은 이제 그 형님 사진이지만 사진이 없어가지고 이제 묘소, 대전 현충원에 있는 묘소.
이게 안양인데 여기가 이제 서이면 안양이죠. 거기에 이제 정착하셨다가 47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딱 12명이죠. 보면은 안양과 다 관련 있고, 이 김만석이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요. 맨날 도망 다니는 거니까. 그러다가 안양 직물공장의 동맹 파업을 선동하고, 또 그 홍하순하고 또 최경창이를 이용해서 그런 노동운동을 많이 하고 동지들을 많이 획득을 합니다. 또 비밀결사도 조직하고.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안양과 관련이 있지 않나요? 관련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안양 직물공장이 안양역 맞은편 양진말, 아마 이제 이 해가 잘 되는 서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명이 관련됩니다. 김만석, 추경창, 홍하순, 이경선, 박영선. 여기 이제 이 광고 쪽에 나오는 조선직물이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안양 인경공장. 이 공장하고 저희 같이 있어요. 회사하고. 회사 직원이 650명, 공장의 직공이 1,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노동운동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안양에서만 5명이 독립운동을 거기서 실제로 실험적으로 했고 실제적으로 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일본이 이제 적용한 법들이 치안유지법이라든지 출판법, 또 국가총동원법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육군형법, 보안법, 조선임시 보안령.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유명한 저 구스타프 라드브로라는 독일의 형법학자이고 법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멋있는 명문인데 이게 라드브로 공식이라고 그래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 합법적 불법 이런 말을 했는데, 아무리 법에 탈을 썼어도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가치라든가 존엄성을 괴멸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훼손하면은 그건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적용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한 법들은 모조리 다 악법이죠. 독일도 다 법을 만들어서 그 나치 치하에서 일제하고 똑같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법률에 저항해서 일제에 저항한 사례는 독립운동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제 결론을 내리면 또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데를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해보면 시흥농민운동이라든가 또 의병활동, 또 토지주사서 산림령, 3.1운동 당시에도 안양리에서 300명 집회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안 나와요. 또 이 박달리도 80명 집회라고만 나오지 이름이 안 나옵니다. 혹시 이제 후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게 있다면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 안성 같은 데는 모조리 잡혀가서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 기록에 나와요. 너 이름 뭐야? 어디 살아? 근데 안양 같은 데는 그냥 몇 명 정도다. 그 보고한 게 있어요. 도정 보고가 있어요. 그 주재소에서 보고한 것만 있지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 잡아서 처벌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운동도 관련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김명우라는 이름도 나오고 조철호의 고향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조선 소년군을 창안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고향이 시흥이라고 하는데 그 확인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제 경성이라고도 하고 시흥이라고도 하고, 시흥군이라도 그게 꼭 지금의 안양과 관련되느냐는 또 별개 문제죠. 안양의 영역이 원래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형물 문제인데, 이건 누차 이야기한 건데, 여기 이제 하릉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좋은 사진을 놔도 이렇게 노인네로 표현했을까? 이제 이걸 알았잖아요. 그죠? 이게 20살 때 사진입니다. 여기.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유관순 누나를 80 먹은 꼬부랑 한마디로 묘사하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모욕적인 거죠. 그죠? 그 운동을 할 때 당시가 기준이 돼야 된다. 지금도 여러 사람 얼굴 나왔죠?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일본이 찍었지만
그래도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때 당시 수영 생활할 때 형무소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안양권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원래 군포라든가 의향하고 이게 통합 문제가 항상 있었는데 아직까지 실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이 안양 중심으로, 물론 안양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가장 여기가 초점이 크고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면 되겠는데, 같은 안자, 아까 이제 안자 저기 강 박사가 말씀해 주셨는데 안성하고 비교를 해보면 안성 같은 데는 넓이가 안양의 약 10배 정도, 그리고 인구는 안양이 3배나 안성보다 더 많아요. 여기가 약 55만 정도. 여기도 대도시죠. 이제 독립운동가는 이게 7 플러스 14. 기존에 7명하고 오늘 11명 플러스하면 20명 정도. 그죠? 이게 안성은 300명이 넘습니다. 여기 의병 같은 거는 다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많으냐? 바로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이죠. 동안성의 죽산군, 또 안성 읍내 지역, 또 서안성 지역, 즉 양성군이 합쳐집니다. 이게 1914년. 그래서 면적이 넓혀지고 이게 다 합쳐지니까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많아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안양권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과천만 반대합니다. 여긴 서울로 가면 같이 일이 안 오겠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통합되는 게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경기도는 자치구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양은 지금 상당히 살기 좋은 거. 안전지수가 전국에 10위권 내입니다. 그야말로 안양이라는 명칭이 맞죠. 그 극락정토죠. 자,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기록하는 거. 이게 그래야 기억이 된다. 또 기억하고 존중하고 제대로 소원을 내서 예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아직 완전한 자주 독립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진행형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tumba은에서 뭐 친일이, 반일이, 항일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또 정치 세력 간에도 이 알력이 있잖아요. 완전한 자주 독립이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진정한 애국이고 바로 독립운동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양의 독립운동가들을 이게 안양에만 가둬져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다 애호를 하고 추모를 해야죠.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했지 안양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더 넓은 마음 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협업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계속 만들고 여기 나온 분들 소원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